ADHD, 우울증, 치매 이렇게 고쳐라. 마크 하이먼 지음, 이재석 옮김. 정말 중요한 출판. 2장.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당신은 자신이 믿는 대로 보는가? 아니면 보는 대로 믿는가? 시드니 베이커. 내가 슬픔에 빠지고 무기력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 것은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장애 혹은 치매에 걸렸기 때문이 아니었다. 사실은 내 몸이 중독성 물질에 오염되었고 각종 염증을 일으키며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데다 장이 엉망이며 호르몬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 몸의 세포들이 에너지를 제대로 생산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아내 없이 혼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였다. 나는 이렇게 고장난 신체 시스템을 복구하고 내 몸을 치유하는 법을 알게 된 다음에야 정상적인 뇌를 되찾을 수 있었다. 나는 그 해법을 이 책에서 당신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울트라 마인드 솔루션이다. 당신의 고장난 뇌를 고치기 위해서는 건강에 관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고방식의 핵심은 바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 그리고 신체의 핵심 계통들은 하나의 정교한 교양학처럼 상호작용한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들이다. 우리 몸의 각 부분과 개인의 독특한 유전자 코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건강할 것인지 혹은 아플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몸 하이픈 마음은 단일한 그리고 역동적인 쌍방향 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 또한 몸에 영향을 미친다. 몸을 치유하는 것이 곧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몸을 바로잡아야 마음을 고칠 수 있다. 우리의 사고와 믿음, 태도와 정신적 외상, 독특한 인생 경험들은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스트레스와 기타 심리적 요인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질병의 95%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거나 악화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생각이 곧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은 몸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 바로 심신의학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 영역에서 인류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심신의학은 하버드나 스탠퍼드 같은 유명 의과대학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의 의사는 심신의학의 지식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치유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건강상 심리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정신 신체 질환이 있다느니 신체화 한다느니 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거드름을 피운다. 이 말인즉 신체 증상의 원인이 모두 환자들의 머릿속에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몸이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신체의 하이픈 정신의학이 좀채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몸은 우리의 뇌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몸의 영양 상태나 호르몬 불균형, 음식 알레르기, 독소, 그리고 소화, 면역, 신진대사의 불균형은 우리의 기분과 행동, 주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굳이 이러한 몸과 마음의 연결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 우리 몸이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잠시 생각해본 다음 더 심각한 상황에까지 유추하여 적용해보자. 마음이 불안하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신경 과민일 때 혹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지어 공황 발작을 일으키려 할 때 콜라 한 캔이나 머핀 한 조각을 먹었더니 즉시 증상이 호전된 적은 없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때 왜 불안해했던 걸까? 바로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체내 혈당량이 급감하면 우리 몸은 크게 해롭지 않은 자극에조차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인 것처럼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식사를 많이 한 다음 정신이 몽롱한 적은 없었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이 많을 때 장시간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났더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된 경험은 없었는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바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아드레날린과 코티솔 등 스트레스 관련 물질들을 운동을 함으로써 태워 없앴기 때문이다. 잠을 푹 자지 못한 경우 다음날 쉽게 화를 내게 되지 않던가. 이와 반대로 잠을 푹 자고 나면 다음날 기분이 더 좋고 일도 더 잘 풀리지 않던가. 독감에 걸렸을 때 책을 읽는 등 집중력을 요하는 일은 하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다고 느끼진 않았는가. 고열 때문에 환각에 빠지거나 헛소리를 한 적은?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몸 하이픈 마음 연관의 아주 흔한 사례들이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연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당신은 월경적 기분 변화가 호르몬 수치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겨울철 우울증의 주된 원인은 비타민 D 부족이라는 것은? 또한 일상적으로 겪는 우울한 기분이 당신이 평생에 걸쳐 먹은 수백 개의 참치 샌드위치로 인한 수은 중독의 결과라는 것은? 게다가 당신의 강박장애가 박테리아 감염 때문이라고 한다면? 몸과 마음의 이런 상호작용에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예컨대 우울증, 불안, 불면증, 주의력 결핍장애, 강박장애 등인데 이것들을 다 합쳐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는 수백 가지 정신질환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의 주요 원인이 사실 각종 신체 기능의 부조화 때문이라고 생각해보자. 흥미롭게도 신체의 문제 때문에 뇌에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전통의학은 그것을 인정하고 실제로 치료까지 하면서도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기 간질환 환자에게 간성 뇌증이나 일시적 정신착란이 생길 경우 항정신병 약이 아니라 항생제를 사용하여 장내 박테리아를 청소한다. 그것은 장내 박테리아가 뇌를 파괴하는 독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즉, 정신착란을 항생제로 치료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알코올 중독자들의 베르니케 뇌병증은 환자에게 비타민을 투여해 치료한다. 환자가 불완전한 식사를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비타민 B1 혹은 티아민의 결핍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의사들은 대개 이 외의 정신질환에서는 그 원인이 장기능이나 면역계의 불균형, 신체 해독 기능의 이상, 기타 신체 주요 계통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는 그 이유가 의사들이 자기가 믿는 대로만 보려 하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몸이 우리의 뇌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이것이 정신질환과 뇌질환의 원인 규명 및 치료에서 갖는 의미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머지않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원인과 치료법이 제시될 것이다. 식단과 영양, 24시간 생체 리듬과 수면 패턴의 변화를 주라. 운동과 여가를 위한 시간을 늘리고 몸속 독소를 제거하라. 사용하는 약물을 바꾸고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며 소화관의 불균형 상태를 고치라. 세포의 에너지 생산 능력을 키우고 음식 알레르기를 치료하라. 그러면 당신의 기분과 뇌 기능은 지금보다 현저하게 개선될 것이다.